네. 지금은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변곡점의 지점의 전후에 네. 있는 시기라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후가 달라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점이고 수도권 부동산 투자자이자 강사이자 또 현장에서 매일매일 답사를 하고 있는 메디테라 정운수 대표님 모시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최근에 뭐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관망세 아닌가? 약간 관심이 많이 좀 줄으셨어요. 그리고 왜냐면 정권도 좀 불안정하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등장한 이후로 매일 이슈를 다 뺏어가. 왜 한국 이슈까지 다 뺏어가는지 모르겠어. 그게 신문에 트럼프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은 조금 그러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기가 딱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네, 왜냐하면 이제 빠숑님도 아시겠지만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변곡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갖고 있던 걸 이제 정리하거나 이제 가만히 유지하고 있는 게 오히려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변곡점의 지점의 전후에 있는 시기라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후가 달라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점이고 그러니까 노리고 있다가 딱 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네네. 그리고 좋네요. 지금 이렇게 정권이 불안정하고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네. 그거와 함께 지금 초양극화 이슈랑 절대 인구 감소 이슈가 엄청 크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되게 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변곡점 시점이라 중요하지만 네. 나는 내 집 마련 이미 했는데 보유주택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내 집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안전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 점검 차원에서 본인의 보유주택도 점검해야 되고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부동산 지인의 시장 동향을 나타내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쪽이 이게 매매 요쪽이 전세예요. 그래서 파란 거는 분위기가 안 좋은 거고 하락하는 거고 노란색은 보합, 빨간색은 상승인데 매매를 보면 제가 시기를 23년 1월 1일부터 25년 최근까지 데이터로 뽑아왔어요.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이유가 21년 하반기부터 22년 말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 급락한 이후에 지금 23년도부터 회복한 지역들이 꽤 있는데 서울의 막 주요 핵심 지역 정보점을 뚫고 막 엄청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트렌드를 타고 시세가 상승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구분해서 가치 있는 지역과 가치 있지 않은 지역, 사람들의 수요에 선택을 받는 지역과 아닌 지역을 좀 구분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하기 좋지 않으실까 해서 이 자료를 들고 왔어요. 예, 그 왼쪽이 매매, 오른쪽이 네네. 전세. 네, 그래서 딱 너무 명확하죠. 매매는 수도권만 빨갛다. 수도권만 나라냐? 뭐 이런 느낌이 드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방은 아무래도 제가 지방도 워낙 투자를 하고 사장님들이랑 어제도 통화를 했거든요. 네. 취등록세 중과 해제 지방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래야지만 좀 온기가 돌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매매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수도권만 봐야 된다. 지방은 아직 좀 이르다. 물론 지방도 핵심 지역이 좋은 애들은 움직이는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뭐 전체 평균에 묻혀서 그렇지 뭐 다 똑같이 다 만해서는 아닐 테니까.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인구 감소나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좀 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판단하기 좋은 수도권으로 다들 올라와서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좀 다 환차가 다르네요. 공급 물량이 많은 경북, 대구, 경남 요쪽으로만 이제 파란색이 있고 나머지는 전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울산, 부산은 또 아닌데 경북, 네네네. 대구, 경남은 조금 조정이고. 그렇죠. 예, 그 세 개 지역 빼고 제주도도 좀 조정이구나. 네네네. 4개 지역 빼고 나머지는 좀 상승 기명이 있었다. 네네. 2년 동안 23년부터 최근까지 전세가는 계속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세가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자료가 되겠죠. 서울이 2년 동안에 6.5% 넘게 상승을 했고 전세가는 11.1%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전세가 상승률이 훨씬
훨씬 높죠. 그래서 사실 21년도 하반기 이후에 전세가 더 많이 빠지고 매매가도 하락했지만 전세가 더 많이 빠졌는데 회복이나 상승은 사실 전세가가 조금 더 많이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이제 실수요일 거고 지금 투자수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는 이제 투자랑 실수요가 뭉쳐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매 쪽은 실수요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고 투자 수요 못 들어오고 있고 저 전세는 뭐 실수요니까 이사를 가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이원화됐어요. 보유와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보유와 거주를 다르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원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거주 자체도. 그래서 이번에 사실 23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서울, 인천, 경기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가 상당히 작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가. 그렇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줄 수 있었던 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 불안해. 서울에 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에너지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살 것들 수요가 수도권으로 조금 옮겨간 거네요.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까요? 어떨까요? 앞으로 좀 이제 지방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꾸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네네. 정부에서 정책을 좀 지방에는 조금 줘야 될 것 같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전부터 제가 이 정도면 이제 지방 미분양도 많이 쌓이고 지방이 워낙 힘드니까 이 정도면 이제 지방 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미분양 문제 이제 뛰어넘었네. 그냥 주택 자체, 부동산 자체의 문제가 생긴 거네요. 네네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 자치구 같은 경우 지금 세금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래가 돼야지. 취득세가 다 지방세인데 재산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지방 자치의 30% 정도를 그쪽에서 전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거래랑 뭐 이런 그러니까 걸로. 거래가 나와야 취득세가 나오고 미분양이 없어져야지 재산세를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나 진짜.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만 나와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안 나온 상태라서 지방이 진짜 활성화되려고 하면 진짜 취득세 중과 배제 정도는 나와줘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기 전까지는 우선 수도권만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우선 서울이 중요한 건 전국의 아까 부동산 분위기를 봤지만 수도권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승을 이끌어가는 지역 자체가 서울이기 때문에 우선 서울이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서울특별시를 먼저 보고 수도권을 보려고 서울특별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세 높은 단지를 지금 줄 세워 봤어요. 근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을 하나도 걸지 않고 걸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따가 수도권으로 갔을 때 조건을 안 걸고 하면 서울이 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차가 47년차, 42년차, 45년차 보이시죠? 47년차도 있어? 그러니까 48년차도 있다. 와. 이것도 다 압구정 보이시죠?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재건축의 핵심 지역이 정말 아까 말한 압구정 현대 이런 애들만 지금 사람들이 안전하고 이런 건 흔들리지 않고 솔직히 압구정이랑 반포 이런 데 가보면 분위기 안 좋을 때도 가면 좀 여기서 금매 있나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러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시장이 흔들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금매란 말이 좀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네네. 그래서 다른 데도 금매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데도 금매 나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그런 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긴 다른 세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조건을 하나도 안 걸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위부터 우선 보면 성수동 아크롤 서울 포레스트 61평. 아서포라고 보통 하는데. 네네. 61평. 근데 61평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대형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서는 메인 평형이에요. 30평형은 32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평대는. 아서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다. 네네. 60평이 116세대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4년차 게다가 또 신축급이니까. 4년차면 너무 좀 딱 이렇게 물이 올랐을 때네. 아파트로서. 그러니까 증감률이 보시면 125.67%예요. 100%가 넘었어요. 그럼 저거 샀으면 그냥 2배 반을 본 거네. 거의 2배 4분의 1을 본 거네. 그렇죠. 게다가 23년 초에 어떤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냐면 그때는 대형이 올랐었어요. 그 전에 급락했을 때 맞아요. 워낙 대형이 많이 빠졌었으니까 오르는 것도 대형이 확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 신축급이고 그동안 떨어졌던 걸 회복하는 구간에 딱
맞아떨어져서 정말 아낌없이 2년을 상승에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압구정동의 한양 1차. 한양 저거는 뭐 재건축 이슈가 좀 있는. 네. 그래도 이 한양 1차는 좀 그나마 굳이 꼭 다른 세상의 얘기라고 또 말하기 어려운 게 19평부터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압구정 현대아파트에는 소용이 없지만 한양하고 비성에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평형에 있고 한강뷰 나오는 앞쪽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압구정동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뷰 나오는 단지냐 아니냐에 따라 상승률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한양 1차, 신현대, 여기 신현대, 현대 1, 2차 다 한강뷰 압구정동 안에서도 한강뷰가 나오는 끼고 있는 단지만 여기 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상승률 좋은 애는 정말 핵심적인 누가 봐도 돈 있으면 그냥 사 하는 그런 단지들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도곡동에 유명한 아파트죠. 도곡렉스 대장 아파트죠. 근데 사실 그 전에는 레드펠이나 뭐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각광을 받았는데 도곡은 좀 약하게 관심을 못 받았는데 뒤늦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상승률이 58.81%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얼죽신 그러면서 좀 신축이나 준신축까지 영향이 왔었는데 도곡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구축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강남구는 구축도 간다. 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증명해 줬네요. 그래서 사실 도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이 속상하셨던 게 대치랑 개포는 가는데 개포가 또 요번에 좀 많이 잘 갔잖아요. 개포는 완전 새 건데. 그래서 이제 도곡은 뭐야 난 그래도 상급지로 위에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속상하셨을 분들이 뒤늦게 좀 이렇게 위안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압구정의 신현대 9차 11, 12차 그 다음에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뭐 대명사죠. 안 빠질 수 없죠. 근데 반포동에 왜 원베일리가 안 뜨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입주된 지 얼마 됐다고 거래량이 없지. 거래량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23년도부터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시작가부터 높기 시작했어요. 그치. 뭐 시작부터 신고가로 시작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증감률로 줄을 세웠을 때는 이제 여기 상위권 순위에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분양을 특히 23년, 24년도에 입주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끼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고 모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잠원동의 신반포 4차. 신반포 4차 정말 재건축 그쪽에 이제 가성비 좋은 재건축 아파트의 거의 대장이잖아요. 잠원동에 이제 메이플자에 입주하고 나면은 뭐 완전 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건축 대상 중에서는 신반포 2차는 솔직히 4차보다 조금 비싸요, 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 차원에서 신반포 4차가 조금 더 이제 상승률이 좋았던 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신현대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좋은 게 39평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62평이에요. 그러니까 신현대는 국민 평형도 좋아하고 대형 평형도 상승률이 좋다. 그러니까 평형대를 달리해서 상승률이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1, 2차 구현대 대장이죠. 43평 그 다음에 잠실 빠질 수가 없죠. 뭐 잠실주공 5단지는 대명사지 뭐. 네, 잠실주공 5단지. 근데 사실 잠실주공 5단지 하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엘리트가 지금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엘리트 내에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단지는 엘스, 실거주자들이 좋아하는 단지는 리센츠 이렇게 했는데 리센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센츠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되고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84 타입으로 31억이 거래됐다라는 게 소문에 막 돌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소문으로만 이게 확인이 됐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매도자 집을 내놓은 사람은 팔았다고 하고 그 매도자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부동산들은 아무도 거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단지 내 부동산 아니고 다른 데서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그거를 좀 참고하기는 좀 그렇다 했었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32억도 거래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돼서 엘리트가 지금 가격이 잘 가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실주공 5단지가 같이 막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이제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제 건축심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라서 이제 뭐 흔들리지 않고 갈 거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확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실주공 5단지가 신축이 되고 나면 이제 이쪽이 또 관심을 좀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 차가 더 벌어지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잠실주공 5단지 신축 들어오고 옆에 이제 파크리오도 신축급이고 그 밑에 이제 레미안 아이파크 그 옆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리고 올림픽 이자선수지도 재건축이 되면 이제 오히려 오른쪽
동쪽으로 이제 송파에서도 엘리트가 메인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동쪽으로 힘이 실어지는 그렇죠. 분위기가 정부사업이 그쪽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네, 갈 수 있어서 사람들이 사부작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하는 축이 분위기가 이렇게. 네, 또 이동하는 분위기가 좀 약간 현장에서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잠실지구 5단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률이 또 50%까지 넘어섰어요. 야, 일단 강남 3구는 확실히 강남 3구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강남 3구 빼고 지금은 혼자 성수동 혼자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는 그렇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너무 좀 좋은 좋은 지역과 구역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조건을 걸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러면 좀 조건? 마음이 좀 달라져요. 이 세 개의 조건을 걸어왔는데 이건 뭐냐면 앞에서는 조건 없이 그냥 시기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가는 다른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할 수 있는 단지들과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상승률이 높을 만한 단지로 뽑아왔어요. 지역과.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신축이고 지금 얼죽신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거 외에도 입지가 좋은 준신축들은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적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 그 옆에 구역으로 지금 에너지가 퍼져가고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시즌이어서 그럼 내가 어디까지 봐야 될까? 그럼 거기는 내가 어느 만큼 올랐고 어디까지가 안전한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돈을 실제적으로 주는 내가 돈을 어김없이 계약서를 쓸 수 있겠다라고 안심하고 가는 데는 어딘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15년 이하로 뽑았어요. 일단 입주 연차 15년 차 이하. 네, 왜냐면 신축이거나 또는 입지가 좋은 준신축만 들어오게끔. 아, 그렇죠. 일단은 재건축 대상들은 제외. 네네. 그리고 구축은 입지가 좋은 구축이라도 지금은 재건축 이슈 없이는 크게 막 거래가 되진 않고 가격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하려고 15년 이하로 뽑아왔고 두 번째는 20평 이상으로 뽑았어요. 일단은 초소형 빼고 네네. 이제 소형 이상은 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피스텔을 걸러내기 위해서도 좋습니다. 있고, 그래서 20평 이상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는 500세대 이상이에요. 일단은 이제 중대형 단지들. 그렇죠. 네네. 그러네요. 300세대까지는 조금 입지가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홀로 단지기도 하고. 네네네. 500세대 이상으로 뽑은 건 지금 대단지 정도급 500세대 이상급 나와야 커뮤니티가 또 나와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거래도 이 거래 빈도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 네. 소형 단지들은 그게 통계를 낼 수도 없거든.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단지가 500세대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조건을 걸어서 좋네요. 네. 네, 필터링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집이 가치 있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승률 좋은 지역과 단지의 이런 특성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역시나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가 1등으로 그래도 58.19%로 1위를 차지했고요. 평형대를 보시면 24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은 지금 쭉 25평, 24평, 26평, 26평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20평대가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역시. 서울도 30평대는 좀 힘들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 통계다. 네네. 분석 잘하셨어요. 진짜 멋있네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20평대랑 30평대랑 올림픽 파크포레오조차도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매매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평대는 많이 올라와 있고 내가 혹시나 30평대를 노린다 그러면 지금 올해 안에 그런 걸 가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부럽다. 이건 좀 유료광이다 이거. 한 장 진짜 중요한 장이네. 네, 이게 지금 추세를 정말 나타내고 있거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런 다음에 이제 2위가 수서동인데 수서동은 아무래도 이제 개포 밑으로 내려가면 그쵸. 입지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강남 대시양포레가는 수서동의 유일한 준신축급이에요. 10년 차. 저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저 지에 저런 아파트 있는지. 네네, 맞아요. 보금자리 주택 만들 때 그때 만든 거잖아. 네네. 예. 그래서 수서역 그 역세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철역 노선에 끼지 않은 역세권은 아닌 요 밑에 따로 나와져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두 개가 준신축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형 평수 말고 대형 평으로 조금 넓게 여유 있게 살고 맞아요, 싶다라는 맞아요. 대형이 사람들이 있고 예. 펜트하우스도 있어 저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 차원에서 상승률이 좀 좋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요새 강동구 얘기 참 많이 드려요. 강동구? 네네. 왜요? 왜냐면 2018년도에 갭 투자 막 엄청 성행했을 때부터 그쵸. 이제 강동구가 강남 4구로 편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 강동구를 강남 4구로 편입했을 때 에이 강남 4구 그래도 뭐 그렇게 그 입지를 쳐주지 않는다. 약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강동구가 강남 4구에 편입이 되면서 안정화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고 그냥 송파구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게 원래는 강남 3구면 송파구가 제일 끝이니까 그렇죠. 송파구가 제일 뭐 막내야라는 거를 좀 가려주기 위한 하나의 그 옆에 하나를 더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지역으로서만 이제 강동구가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번 대세상장 끝나고 급락한 이후에 23년도에 상승을 주도했던 메인 지역이 송파랑 강동이거든요. 근데 사실 전세가 상승을 가장 먼저 리드한 건 강동구예요. 헬리오시티 시작하는 그 시점이랑 비슷하게 강동구의 고덕지구가 먼저 전세가가 치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덕지구에 이어서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온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강남 4구로서의 완전한 입지를 다졌어요. 그래서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지구에 이제 대장 아파트인 고덕 그라시우. 뭐 지금도 대장이지. 뭐 네네네. 예. 그래서 25평. 여기서도 30평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 친한 후배가 25평 사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45.55%나 올랐어요. 근데 올림픽 되게 신기한 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하면서 고덕지구 좀 빠지지 않을까? 왜냐면 고덕지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많이 빠졌죠. 예, 분양도 많이 받았고. 진짜 이조 많이 했고. 예, 예. 그리고 거기 전세 사시는 분들도 많이 이주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잘 받쳐주더라고요. 그 다음이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네. 25평 여전히. 대단지의 대명사죠, 뭐 헬리오시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20억, 15억 사이에 있는 데니까 그렇죠. 그래도 서울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할 때 충분히 그렇죠. 고려할 만한 단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일원동, 강남구 일원동의 DH 자이개포. 사실 일원동은 개포동이 아니어서 왜 일원동이 껴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개포지구지 뭐. 개포 생활권의 사실 핵심 지역이 그쵸. 이 일원동 끝에 몰려 있거든요. 전 역세권이고. 예. 네네. 역세권이고 이 삼성 역세권 개발 거기 이제 복합 환승센터 생기고 그리고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대로변을 끼고 있는 게 이 일원동의 이쪽 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H 자이개포가 25평 기준으로 43%나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가 떠요. 그 다음에. 야, 마레프 나오는 거 마레프.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1월 달부터 이걸 뽑아가지고 계속 확인을 했었거든요. 상승세를. 근데 1월 달에는 다 강남 서초 송파가 다 차지하고 마포는 정말 10위권에 겨우 들어와 있었는데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빠지면서 마포가 좀 위로 순위가 상승했어요. 야, 마포구가 진짜 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강남구에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강남 3구 마용성 이렇게 했을 때 강남 3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상승률의 에너지가 이 강북의 마용성까지도 퍼지고 있다라는 거가 반증이 되는 근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용성까지 워낙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현동에 이제 신축들도 있지만 신축보다 이제 마레프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상승률이 좋게 나타났어요. 이어서 옆에 있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이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고덕동의 고레일. 또 고덕지구. 원래 고덕지구의 원조지 원조. 그렇죠. 고레일. 그래서 이제 준신축급의 대장 아파트로서 위상을 달리하고 있고 사실 고레일이 이번에 그 8호선 별내선 연장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상승률이 41%나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원동, 강남구, 그래서 개포, 루체하임, 그리고 다시 고덕으로 넘어와서 고덕 아이파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강동구를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강동구는요 신축도 고덕지구가 있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있고 준신축급에 이제 고레일이라던가 아이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제라던가 이런 학군 좋죠. 거기 학원가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쉽지 않은 게 재건축 재개발할 구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또 고덕지구 바로 밑에 그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명동도 다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동구는 신축을 봐도
볼 게 있고 준신축을 봐도 볼 게 있고 재건축 재개발을 봐도 볼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동구는 강남 4구로서의 입지뿐만 아니라 어떤 요소에서도 수요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로 거듭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매매 거래량을 제가 같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와. 23년, 24년, 25년 여태까지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에너지가 작다 그렇죠. 보니까. 거래량이 많지는 않죠. 네, 그래서 보면 사실 강남 대시양포레 같은 경우 거래량이 0인데 어떻게 이게 증감률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네.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부동산 지인 시세는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 가격, 매물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총합해서 이제 지인이 시세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요거를 좀 참고하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와서 이제 요런 가격을 얘기를 많이 드렸더니 네. 아니 실거래가랑 여기 나온 가격이랑 틀리던데 조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원래 다 달라요. 그 직방 시세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뭐 평균으로도 시세가 다르고, 네네. 114도 시세가 다르고 다 달라.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실거래가와 그 빅데이터에서 쓰는 시세랑은 네, 다르다라는 좀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건 85건이나 거래된 헬리오시티. 뭐 저기는 뭐 물리적으로 일단 대단지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감안했을 때. 예, 연차도 딱 4년차, 6년차 거래 제일 많이 될 때니까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감안됐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42건 거래된 고래힐. 네, 고래일도 아마 비슷한 연차일 거야. 예, 6년차 전후. 예.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 좀 가치 있는 단지를 볼 때 네. 거래량도 상승률도 입지도 연식도 이거를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